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이제 옥순 얘기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결국 끝까지 망언들을 쏟아낸 바람에 이렇게 또 하게 되었네요. 메타인지 제대로 박살난 옥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자기 객관화를 못해서인지, 정말 기억을 못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서사를 조작하고 꾸며내는 것인지는 아마 옥순 자신만 알고 있겠죠. 분명한 건 시청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옥순은 방송 내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주변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카메라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옥순의 말에 다들 제대로 놀아나고 끝까지 그 진실을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이가 꽉 찬 지금까지도 그런 어장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우선 대화데이트에서 영수와 1대1로 대화를 나눈 장면을 볼게요. 여기서 정말 가관인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첫 번째, 저 성격 멋있지 않아요? 듣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이게 질문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확신의 선언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이세요가 아니라 멋있죠라는 확인 요구였죠. 정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코미디네요. 두 번째, 저는 여지 안 주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옥순은 개그캐였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웃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옥순의 멘트에는 자기 규정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런 말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기 캐릭터 고정 선언이에요. 즉, 지금까지의 행동을 돌아보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해석을 통지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전 헷갈리게 안 해요. 실제로는 헷갈렸다는 반응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선긋기용 발언으로 작동했죠. 1순위인 영수조차도 마지막까지 옥순이 너무 애매하게 행동한다. 오늘까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만둘 거다 라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수에게 저런 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 기가 찬 모습이죠. 네 번째, 어장질 같은 거 진짜 싫어해요. 이쯤 되면 옥순의 뇌구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기보다는 도덕적 입장을 먼저 선언해버려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나는 그 범주박 사람이다. 나를 그쪽으로 해석하지 마라. 이런 해석 차단 문장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예전엔 가만히 있어도 어장에 물고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옥순이 만들고 싶은 자기 이미지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꼬신 게 아니다. 내 매력이 너무 넘쳐서 남자들이 날 너무 좋아한다.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남자들이 줄줄 따른다. 오직 이 이미지 때문에 나는 솔로 안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과거를 이렇게 설명하게 된 거죠. 바로 능동성 없는 인기, 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랬다는 구조. 이 말로 인해 관심은 내 유도가 아니고 자연현상이다라고 서사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지금은 그런 거 다 쳐내요. 이제는 성장 서사까지 삽입하죠. 진실과는 관계없이요. 전혀 쳐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말로 또 그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현재 행동의 논란을 이미 지나간 단계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 저는 빨리 정리하는 편이에요. 실제 타이밍과 무관하게 반복된 표현이죠. 이 말은 행동 설명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 고정용 슬로건에 가까워요. 옥순의 멘트들을 모두 하나로 정리해보면 웃기지도 않은 멍멍이 소리에 가까웠어요. 이걸 제가 왜 분석하고 있는지조차 이제 회의감이 들지만 일단 참고 끝까지는 해볼게요. 말만 문제였던 게 아니고 행동에도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화데이트에서 옥순의 행동적 요소도 살펴볼게요. 영수가 대화를 손질하는 동안 옥순은 내내 수동적 위치를 유지했죠. 영수 혼자서 깐 대화 껍질이 접시 위에 수북하게 산을 이룰 정도였어요. 그걸 옥수는 받아먹으면서 맛있다, 잘 까네 등의 평가 또는 소비형 발언만 했고요. 이렇게 평가와 승인 권한을 옥순이 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에 끌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까지 한 적은 처음이다. 그만큼 옥순이 좋은 것 같다는 말을 해요. 원래 최종 선택 전에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고 쌍방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고 설레는 커플로 보이기 마련인데 옥순과 영수는 전혀 응원해주고 싶지 않은 비호감 커플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으로 보였어요. 그럼 옥순이 라방에서 말도 안 되는 해명, 아니 변명을 늘어놓은 장면을 한번 볼게요. 어장질 논란에 대해 라방에서 해명했던 방식에 대해 먼저 보면요. 라방의 핵심 톤은 사과가 아니라 설명이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내 성격상 원래 그렇다. 이런 식의 말을 반복해요. 상대가 상처받았다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편집되었다. 날씨도 좋고 분위기가 그래서 들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귀속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청자들이 옥순이 제대로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느끼지 않는 포인트였어요. 라방에서조차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준 실제 행동은 어땠나요? 말과는 전혀 달랐죠. 나는 즐기지 않았다는 주장과 실제 태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본인은 분위기에 취했을 뿐이에요. 오랜만에 연애 감정이어서 몰랐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 장면들에서 여러 남성의 호의를 편안하게 소비하고 데이트 상황을 능동적으로 즐기는 태도, 관심을 받는 위치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상철과의 슈퍼데이트는 나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불륜깔 나는 데이트 아니었을까 싶어요. 즉, 수동적 휘말림이라기보다는 능숙한 감정관리자로 보이는 장면이 다수 존재했어요. 그런데 옥순에게는 몰랐다는 말과 능숙한 행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괴리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옥순은 스스로 나는 단호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관계에서는 끝까지 단호하지 않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는 단호하다 여지 안 준다, 어장 아니다라는 매우 강한 자기서사를 반복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행동은 감정 유예, 기대 유지, 관심 소비, 책임 분산으로 일괄했죠. 이 불일치가 시청자에게 위선, 기만, 자기 합리화로 인식된 핵심 이유입니다. 그럼 그 사과가 왜 변명처럼 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사과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고 그것이 왜 상대에게 폭력이었는지를 인정하는 건데 옥순의 사과는 내가 왜 그렇게 보였는지 이것만 설명해요. 방향이 정반대예요. 정상 사과, 행동 결과, 상대의 상처 책임, 재발 방지, 옥순식 사과, 상황 카메라 분위기 의도, 난 그런 사람 아님, 오해 편집, 과해석 유감 표명, 즉 미안하다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내 행동이 아니라 상황에 귀속시키고 상대가 겪은 혼란을 오해로 축소시키며 관객의 분노를 해석 문제로 돌립니다. 이러면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이미지 방어용 언어가 됩니다. 듣는 사람은 당연히 변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옥수는 왜 끝까지 나는 안 했다는 확신이 가능한지 볼게요. 옥수는 어장지를 행동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의도 기준으로 정의해요. 이게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녀의 내부 정의를 추정해보자면 어장질 이꼬르 내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관리한 것. 그런데 나는 악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어장질 안 했다 이렇게 흘러가는 듯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은 보통 상대의 경험 혼란 기대, 수치심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옥수는 자기 내면의 의도 악의 없음을 기준으로 무죄를 확정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비임 편향이에요. 내 행동의 결과는 상황 탓, 남의 반응은 예민함 탓. 참 편하죠. 또 하나, 나는 단호하다는 자아상이 강하면 모순되는 장면은 기억과 의미가 재편집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난 정리했어가 진심이 됩니다. 즉, 거짓말이라기보다 자기서사의 자동 보정이에요. 옥순 스스로 어장지를 안 했다고 믿게 되는 심리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옥순은 관계에서 관심을 받는 위치가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고 그 위치를 유지하는 기술 여지, 모호성이 습관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쿨하고 단호한 사람이라는 자아상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난 안 했어를 믿어야만 합니다. 구조를 단계로 쪼개보면 욕망, 나는 선택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 한다. 전략 습관, 명확히 거절하지 않기. 호의는 받되 책임은 최소화하기. 상대가 스스로 희망을 품게 만들기. 본인은 이걸 배려라고 부릅니다. 갈등, 대중상대는 이것을 어장으로 규정. 옥순의 자아상은 단호, 쿨, 성숙, 방어와 의도 무죄화, 즉 난 악이 없었어. 상황 탓, 카메라 때문에, 상대 탓, 너희가 과해석, 도덕적 포장, 나는 배려했을 뿐. 이 모든 게 합쳐진 결과가 옥순은 스스로 진짜로 안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옥순이 뭘 했는지를 보고 있죠. 옥순이 빌런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들을 정말 황당하게 했던 말, 스스로 현실 어장녀였음을 당당히 고백하던 그 발언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 멘트는 자기 고백이 아니라 자기 면책이에요. 우리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황당해했던 이유는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계에서 벌어진 실제 행동을 말로 무죄화하는 기술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옥수는 내가 선택받는 사람이라는 자기애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나는 책임 있는 사람 단호, 정리형이라는 도덕적 포지션까지 가져가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가지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바로 서사 조작이에요. 예전엔 가만히 있어도 물고기가 많았다는 말의 진짜 기능을 볼게요. 이 말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기능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월감 과시. 나는 기본값이 인기다. 즉, 남자들의 호의는 내가 유도한 게 아니라 내 가치의 자연현상이라는 포장입니다. 이러면 어장질이 아니라 현상이 되죠. 자기애가 채워지고요. 두 번째, 책임 회피. 능동성을 삭제하고 내가 한 게 없다는 프레임을 깔아두면 관계에서 상대가 혼란스럽고 상처받아도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들 난리야? 여기서 그녀는 행동의 가해자가 아니라 오해받은 피해자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면죄부 선점 도덕적 포지션 탈취. 근데 지금은 단호하게 쳐낸다. 이 한 문장으로 그녀는 자신을 어장러가 아니라 성숙해진 사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재브랜딩합니다. 즉, 앞문장은 나는 원래 인기 많음이고 뒷문장은 나는 이제 착함이에요. 이 조합은 대중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월감 플러스 도덕 코스프레니까요. 시청자가 어이가 없다고 느끼는 핵심 또한 이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사후 도덕화거든요. 이미 혼란을 만들어 놓고 그 혼란 위에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님이라는 깃발을 꽂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남자들에게 진짜 행동을 감추고 포장해 말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관계 지배 전략으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언어로 현실을 덮는 지배. 행동은 흔들렸는데 말로 난 단호라고 선언해버리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현실 인지가 무너지고 말아요. 내가 과민한가? 내가 잘못 해석했나?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인가?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경계선에 걸린 대화 구조입니다. 대놓고 조종이라기보단 자기 보호형 왜곡이 상대의 인식을 침식시키는 방식이죠. 이 의도 무죄화로 책임을 탈출. 난 그런 의도 없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 이 프레임을 깔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상대는 결국 자기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는 착한 사람 위치를 유지하죠. 3. 도덕적 언어로 상대를 압박. 나는 단호하게 정리하는 편이야. 이 말은 사실상 상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네가 상처받은 건 내가 단호함을 이해 못해서야. 즉, 상처의 책임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아주 비열한 지점이에요. 우아하게 공격하거든요. 예전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꼬였다는 말은 매력 자랑이 아니라 어장질의 능동성을 지워버리는 면책 문장입니다. 결국 그녀는 행동을 바꾸기보다 해석권을 장악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감정을 큰 사람보다 서사를 독점하려는 사람이에요. 결론. 옥수는 행동으로 관계를 흔들어 놓고 말로 그 흔들림을 존재하지 않았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는 안 했다. 나는 단호하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말은 사실 설명이 아니라 판결문이에요. 이미 본인이 스스로에게 무죄를 선고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늘 변명처럼 들리고 해명은 책임 회피처럼 보이며 자기 객관화는 끝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수나 미숙함이 아니에요. 자기 행동을 타인의 시선으로 검증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리고 그 위에 쌓은 단단한 자기서사였어요. 옥수는 관계를 망친 게 아니라 관계를 망친 뒤에도 자신은 흠집나지 않게 정리하려 한 사람이었고 대중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최종화 이후 라이브 방송 이후에도 여전히 옥순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악플을 단다고만 한다면 옥순 스스로의 인생에 아무런 발전도 일어나지 않겠죠. 빌런도 왠지 정이 가는 스타일이 있고 특히 라이브 방송까지 다 본 후에는 시청자들이 품겠다고 할 정도로 이미지를 반전시킨 주인공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픽션 속 악한 인물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는 인물이기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감도 하고 응원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성찰도 반성도 없이 그저 변명에만 급급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지점에서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도 증오도 아닙니다. 그건 회의감에 가깝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허탈함이 섞인 좌절감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건 공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빌런이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달라지려는 태도가 보이면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상처는 오해로 축소하고 모든 비판을 과해석으로 밀어내며 끝까지 자기 서사만 지키려 들 때 그때 시청자가 느끼는 건 화가 난다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체념입니다. 공감이 꺼지고 응원이 사라지고 남는 건 단 하나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이해하려 애쓰는 게 무의미하다는 피로감. 그래서 이 감정은 분노보다 오래 남고 실망보다 더 조용하게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시청자가 느끼는 진짜 결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러한 인물을 만났을 때의 결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29기 옥순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요. 체커의 형 컷까지 됐는데도 축하와 응원은커녕 여전히 비호감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인데 옥순이 지금까지 스스로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알게 된 것 같아요. 낯솔에 나와 어장의 새로운 역사를 쓴 존재감만은 인정해주면서 여기까지 29기 옥순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해볼게요. 모든 분석과 리뷰는 방송 편집본만을 토대로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리뷰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